예,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예,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저 혼자서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대통령님, 아이고, 금요일 하루 연차 내시고 그 한 아세안, 한 메콩 엄청난 성과를 거둔 정상회담 외교 그 중요한 회의 이후에 하루 연차 내시고 오늘까지 사흘, 아휴, 쉬시는 동안에 또 황당무계한 일들이 마구 터져 나왔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우선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틀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요. 2009년 노무현 대통령님 그 의문사 이후에 10년이 넘게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실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는 10년이 넘게 그러니까 뭐 이른바 친노 친문이라고 불리던 이 양극단적인 두 정치 노선, 그러니까 문재명 라인,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애국 정치인 라인과 현재는 유시민이 리더로 되고 있는 매국 친노 라인,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엘리트, 오바마, 힐러리, 부시 이쪽을 등에 업은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러나 사실은 매우 극단적으로 대척점을 이루던 이 라인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그 유시민과 이재용 몰락의 대단원이 시작되는 그런 주말과 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DJ 시기 때부터 시작됐던 그러니까 홍석현과 이건희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죠. 소로스와 그때 당시 클린턴 정부를 등에 업고 어, 난리를 쳤던 힐러리 클린턴 같이 움직였던 그 글로벌 엘리트 세력이 우리나라를 IMF 체제로 끌어들였을 때 이 둘은 같이 또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호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이건희의 돈을 뇌물로 날라다 바치고 난리가 아니었죠. 이랬던 게 손석희 앵커를 홍석현이 끌어들였던 이 이유는 아마도 JTBC를 그 CNN 같은 메비우스의 띠 진보 연하는 가짜 그 폭력 파쇼적인 그 글로벌 세력의 대행 언론으로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했던 의도였을 것이고요. 손석희 앵커는 또 이제 뭐 그걸 알고 움직였을까요? 모르고 움직였을까요? 어쨌든 자신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합류했을 걸로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저는 이제 올 하반기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이랬던 게 이 체제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이재용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기는 2014년이었습니다. 이제 세월호가 사건이 참사가 아니 사건이죠. 기획 사건이 2014년 4월에 일어나고 2014년 같은 해 5월에 이건희가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를 등에 업고 이재용의 전면적인 불법 승계 작전이 시행이 되면서 아마 이때 이후로 적극적으로 유시민을 과 손을 잡고 움직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희가 없는 상황에서 홍석현과 이재용의 대척점이 발전을 했던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 홍석현 씨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미국에 가서 당시까지 살아있던 그 글로벌 엘리트 적폐 세력의 앞잡이, 공화당 앞잡이 존 맥케인을 만나서 벌였던 행각들과 2019년에 문재인 우리 대통령님이 주미 대사를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고사하면서 이제 정계로부터 최소한 정치 전면 이런 쪽으로부터 완전히 은퇴한 잠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그 손석희 앵커의 공이 그러니까 홍석현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아마 지대한 공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재일 씨가 집중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그게 뭐냐 하면은 2012년 이전에 이미 박원순을 시장으로 밀었던 쪽이, 그러니까 이 친노 친문이라는 것의 실세가 실상이 문재인 라인과, 지금 문재명 라인으로 굳어져 있는 문재인 라인과, 그 다음에 현재 이재용이 밀어주고 있는 유시민 라인의 본래의 갈등 국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미는 라인과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했던 라인의 이, 그러니까 매우 애국적이고 국민을 위하는 쪽과 매우 매국적이고 적폐와 돈과 미국에 봉사하는 이 라인이 합쳐져 있던,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뭐 권력 서열 2인자라고 남들이 부른다고 얘기하는 10월 1일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입에 담았던 이 유시민이 몰락해가는 과정으로 관찰을 해보면 좀 실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유로 한 게 이제 손석희 저격수인 김홍 기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이 무슨 뭐죠? 이 스캔들이 일어났던 게 올해 1월, 2월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될 검찰이 이 사건을 진도를 안 나가고 홀드하고 있는 상태에서 9월 5일 날, 그러니까 조국 지명자를 위한 발라드 뉴스를 편집했던 손석희 앵커가 그 바로 다음 날 청문회 때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갇혀 있었던, 이런 식으로 손석희 문제를 놓고, 김웅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 입장에서 봐서는 손석희 문제겠죠. 이 놓고 계속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 상황이 진행되는 걸 관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검찰. 배우가 누구일 것인가. 이 검찰의 배우뿐만인가요? 입법부 거의 전체 여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도 이 뒤에 표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양승태 사법적폐의 맥을 잇는 엄청난 적폐 기득권, 그리고 행정부 고위 관료들, 이 모든 산부를 쥐고 흔들고 나라의 진짜 주인을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배후는 누구 어디겠는가. 그러니까 천민 자본주의 시스템을 공고화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자 하는 삼성. 근데 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의 앞날이 아니죠. 삼성을 쥐고 흔들고자 하는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도 좀 결론을 내리는데, 앞으로를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 드루킹의 측근의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온갖 소리를 떠들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드루킹 해외에 나가 있는, 도망가 있다는 측근이 얘기했다는 게,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제목은 뽑았는데,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통화를 가정하고 통화를 예상하는 상태에서 드루킹이 대본을 써놓은 거더라고요. 그거하고 통화를 했냐 안 했냐, 즉 문재인과 친했냐 안 친했냐. 또 하나가 변희재 씨가 같이 했는데, 감옥에서 드루킹하고 친하게 지냈다죠. 근데 변희재 씨가 엄청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드루킹이 우리 노회찬 의원님한테 뇌물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타살됐고, 죽임을 살해당했고, 그 범인이 누구다라고 특정인의 이름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정말 흥미진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노회찬 의원님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저는 방송을 하면서 흥미진진 이런 진짜 망발을 답답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치? 이재용이 전면에 나서면서 친노에서는 유시민이 낙점이 돼서 리더로 나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라인하고도 일종의 협력관계일 수 있었던 애국을 최소한 겉보기로나마 자처했던 박원순, 이해찬, 기타 등등 뭐 심상정 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고 어디에 붙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었던가, 그것이 지금에 와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박지원 씨 말씀이 맞죠? 우리 대통령님은 인복이 없습니다. 자기 사람이 열 손가락에도 못 꼽습니다. 그런데 야당복은 있죠. 그러면 우리 문재인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 받다가 이재명이죠. 빼박 이재명.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 이재명.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장하고 같이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왜 비문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모르겠다. 너무. 그리고 도지사 선거 나갈 때 뭐 다 익히 다 알 수밖에 없듯이 양정철 만나갖고 뭐 한 잔을 세게 마셨다. 아무튼 대작을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양정철 씨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해철이 이재명 지사님을 놓고 갖은 망발의 모략을 일삼을 때 삼철이 회동을 해서 이러지 않기로 얘기했다라는 기사가 났었다고. 전해철 설치사가 요새 뭐 탄원서까지 제출했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청와대에는 지금 김현종 안보 1차장인가요? 그 다음에 국정원장, 그 다음에 북미 관계 때문에 다시 데려가신 정세현 장관님, 진짜 애국자시죠. 그리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면은 검찰이라고 했을 때 검찰을 지금 뭐 여권에서 나서갖고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을 얼마 전까지도 우리 대통령님은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뭐 박근혜가 지명한 임명해서 갖다 앉힌 검찰총장 같이 그렇게 무슨 그 유시민이 얘기했던 그 뭐 총칼 안 둔 검찰 쿠데타 이거를 거의 뭐 연장시키고 있는 듯한 발언을 여권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 웃긴 일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청 안에는 지금 조국 죽이기를 필두로 조국 사냥몰이를 몽땅 다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의 밀어주다시피 하면서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특수 4부인가요, 거기가? 그러니까 적폐의 온상이고 이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친일 적폐와 친미 적폐 기득권을 대변하는 세력이 분명히 70년 동안 쌓여온 것들이 있고, 더하기 여야를 막론하고 그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이 두 세력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검찰청 안에. 근데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대통령한테 줄을 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입장,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 원칙에서 원칙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원칙을 알아봐주고 전권을 위임해주는 대통령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낙점 1순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70년 적폐가 쌓이고 쌓인 사법배, 그리고 거의 삼성의 앞잡이 세력이 되다시피 한 그랬던 양승태 시스템의 그 시스템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신도 없고 휘말리기 싫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고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해보겠다라고 대법원장에 올라서 진짜 갖은 비판 비난을 한 몸에 다 받고 그러면서 2년 6개월을 계속 버텨내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요즘 행보를 보면 그 사법부 내의 시스템을 얼마나 적폐를 제거하는 쪽으로, 그거는 이제 그 조직의 뒷받침이 거의 1도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즘 판결의 내용과 방향을 보면 분명히 사법 적폐에 맞서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자 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그리고 결국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그런 취지 속에서 우리 대통령님의 통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문통, 우리 대통령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비슷하죠. 김경수 지사님하고 조 장관님은 이 공통점 어수룩하다, 순진무구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게 좋은 거지만 이런 복마전이 펼쳐지는 이런 아사리 난장판 정치권에서 이렇게 허술하고 어수룩하기 때문에 결국 유시민의 밥이 됐죠. 유시민, 이명박, 뭐 이쪽. 그러니까 결국 이재용, 이명박, 그다음에 이런 적폐 세력들의 그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앞선 표에서 보여드렸던 그 2014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건희가 쓰러지고 난 이후에 그 쓰러진 시점도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게 빨리 병원에 가서 그냥 스탠스만 갈아 끼면 되는데 병원도 거의 뭐 응급실에 실려간 게 한참 늦게 갔죠. 그 119를 부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 그랬나요? 어쨌든 그렇게 된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면서 삼성바이오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했던 이재용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면적으로 밀어준 것으로 보이는 유시민.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속으로는 20년이 넘게 이어졌던 이 작태가 그 대단원으로 치닫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제가 이제 웃고 계실 것이다. 이게 지금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철벽 수비와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한 철벽 수비를 펼치시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이 성과로서 나타나는 이 적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지? 좀 진보 적폐, 그러니까 노무현파리 적폐 이쪽이 끝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미소도 머금을 수 있으시겠지만 동시에 제가 드는 생각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왜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나요, 우리 대통령님이? 자, 지금 김대중 이후에 김대중은 이렇게 됐죠. 이해찬, 유시민이 김대중 때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경원은 이재용하고 뭐 삼극회라고 하는 그 미국이 리드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엘리트들 앞잡이 그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 우리나라의 멤버가 19명인데 리더가 홍석현이고 여기에 같이 있고 나경원 이름이 거기 등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었는데 그리고 서울대하고 고대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유는 말씀드렸었고요. 나경원은 다른 동네 출신이고 그럼 자 임종석, 우상호, 전해철, 심상정 김종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다 그 잘났다는 운동권 출신 민주화 세력 뭐 전두환 내쫓았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애국을 입에 걸고 정치권에 들어왔던 이런 인사들이 여기 이름 안 적힌 사람들 많죠. 여기 이인영 마찬가지죠. 이인영은 제 뭐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박원순 마찬가지죠. 다 지금 어디에 줄을 섰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이 등극하면서 줄을 어디에 선 거죠? 유시민한테로 다 줄 섰었잖아요. 다 들러붙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임종석이 정치를 그만두겠다, 뭐 정계에서 은퇴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웃었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 연예부장하고 가로세로에서 계속 터트리고 있는 그 시카고에 엄청 비싼 미대 유학가 있다는 딸 문제, 그 요즘 이제 그 기득권과 정치권 권력자들의 자녀 문제들이 엄청난데 그 딸 문제가 불거진 것과 동시에 그거보다 더한 게 뭐죠? 그 암호화폐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최측근인 뭐 운동권 친구 젓가락을 떨어뜨려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주워왔습니다. 운동권 출신 뭐 지인, 친구 그런 사람의 딸이 암호화폐 와중에 뭐 1,000억, 2,000억 단위의 돈을 긁어 모았다. 이런 제보들이 막 연예부장 가로세로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황장수 씨 말이 맞죠. 그러니까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빠질 시점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몸을 사리면서 은퇴 선언을 했는데 과연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유시민이 정말 그 엄청나게 뭐 사지에 몰렸는지 어쨌는지 검찰이 여야 막론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집하고 있다.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유재일 씨 말 맞다나 검찰이 검찰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그 검찰의 본래 기능인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면 공수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걸 검찰이 안 하고 정치적으로 줄을 서가지고 그야말로 골라 잡아서 지들 맘대로 기소를 하고 안 하고 이딴 식으로 농간을 벌여왔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우리 대통령님이 바라는 대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호 검찰이 뭐 그게 어쨌다고요? 정치인들 비리 수사하는 거죠. 거기 자기가 들어가서 그러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유지일 씨가 보여주는 그 기사에서 우상호가 유시민 편을 들고 나오서더라고요. 아니 지금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이렇게 셋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 뭐 전대협 세대라고. 그럼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좀 상황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건지 뭔지 아무튼 마뜩찮은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이인영 대표를 원내대표를 믿고 싶은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 대통령님이 그 진짜 난리 버거지였던 상황에서 9월 초에 그 조국 장관을 임명하신 그때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기된 얼굴로 그야말로 법과 원칙이 수호되면서 진짜로 새로운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저는 참 믿어웠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간을 보는 건지 그 용기가 모자란 건지 아무튼 깝깝합니다. 어쨌든 게다가 지금 비서실장인 노영민은요. 뭐 김진표가 당대표 대통령님이 김진표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김진표나 이해찬이나 송영길이나 다 똑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래야 되나? 김진표 추미애. 그래서 지금 전해철이 우리 이제 탄원서까지 내고 그 지경까지 이제 밀렸는데 이 권력 상황에서 밀렸는데 법무장관 뭐 껄떡껄떡 하더니 그 다음에 쑥 들어가고 나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김진표 총리 지금 뭐 합니까 여기? 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가 진짜 여당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배출된 당이 맞나요? 참 황당합니다. 그죠? 지금 유시민이 그래서 제가 이제 KBS가 공영방송인데도 그러니까 이재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재용이 아니라 홍석현이 문제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의 아마도 주도적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석현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원흉은 알고 봤더니 이재용이구나. 유시민 뒤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게 그게 표시가 나는 게 올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님 10주기 그때 부시 불러오고 이랬던 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있잖아요. 이 둘이.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또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님 지지했다는 한 중견 회사의 를 물려받았다는 그 유시민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그 사람하고 셋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국 윤석열 사태에서 유시민하고 각을 세우면서 각을 세웠다라는 건 결국 좌우로 갈려가지고 서로 싸움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망하게 만드는데 같이 그러니까 공을 세우는 거죠. 그랬던 역할을 했던 개비스에서 또 유시민을 띄워주고 있잖아요. 뭐 정치합시다. 이딴 프로 만들어가지고 또 고정 패널로 키워주는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다 이재용한테 그러니까 삼성의 돈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부 다 5년 단임이지만 나라와 국민을 진짜로 위하는 정말 정치를 하는 대통령한테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여기 붙었죠. 전부 다 여기에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쪽이 대단원으로 가느냐 승기를 잡느냐라는 그 간을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주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들과 다 합쳐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자, 지금 어수룩하고 순진해가지고 임종석이나 유시민 같은 이런 달고 다른 그러니까 잔머리 끝장으로 잘 돌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속든지 아니면은 패스 당하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당한 한 후에 이제 도탄에 빠진 그런 처지에 놓인 이 두 분을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김경수의 보좌관에게 드루킹을 연결해 준 거 유시민이었죠. 이거는 그 작전 방송 가라는 곳에서 고맙게도 다 떠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김경수, 문재인을 묶어서 홍석현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남북미 관계가 제대로 풀리는 거를 깨박을 놓으려고 그것까지를 목적으로 잡는 것처럼 보였던. 근데 유시민을 너무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걸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홍석현을 둘러싸고 또 이해찬을 둘러싸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재용은 생각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유시민과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매국인데 유시민의 정적이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가 운용했던 방송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방송에서 친절하게 다 얘기해 준 거죠. 보좌관에게 들킹을 연결시켜준 게 유시민이었다. 또 그 작년 10월에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 들킹 재판, 김경수 재판에서 들킹이 했던 그 너무 황당한 증언이요. 그 증언 내용이 뭐였죠? 자, 이재명 죽이기의 배우, 적극적인 진짜 배우가 유시민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유시민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던 그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성남 김사랑, 그 다음에 여배우, 그리고 고은광순이죠. 그 소설가, 그 이상한 아줌마하고 갑자기 갑툭튀로 난데없이 움직였던 그 환경운동가라는 여자, 이대 나왔다는 여자, 본래 뭐 같이 북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친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다 유시민의 배우자와 동향이라는 거잖아요. 고향이 같다. 이거는 참 그 중요한 정보 쪼가리죠. 근데 동시에 거기서 댓글에 달렸던 게 뭐냐 하면요. 그 방송에 댓글에 달렸던 게 뭐냐 하면 드루킹이 지금은 이혼한 전처도 고향이 같다. 이거 검찰에서 여기까지 수사가 지금 돼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걸 왜 깜짝 놀랐냐? 그걸 그러면서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드루킹이 증언을 하면서 이제 본래 드루킹은 유시민하고 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은 드루킹은 모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회찬한테 경공모에서 뇌물이 정치자금이나 뇌물이 들어간 적이 없다. 그리고 근데 그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마치 돈다발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뭐 꾸러미를 싸서 뭐 전달을 하고 뭐 누구에게 뭘 전하고 했던 이 구체적이고 소소한 방법들을 자기의 전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처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들킹이.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들킹이 감옥에서 만난 변희재한테 노회찬한테 돈 준 적 없고 노회찬은 타살당했고 노회찬을 죽인 범인은 누구다라고 이름까지 얘기했다잖아요. 그 얘기를 변희재 씨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게 유시민이 이 경공모에 가서 강연하는 그 영상인지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중간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로세로 그거. 그러면 지금 이제 아무튼 일단 여기 들king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력 서열 2위라고 자기가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족적의 요소에 대목에다가 어떤 식으로 누구를 엮어놨는가를 보자는 거죠. 누가 누구를 엮어놨는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국 장관님 패밀리가 말도 안 되게 지금 특수사부에 의해서 엮여가지고 털리고 난리가 나는 게 여기 동량대, 그 다음에 그 MB 사단이 세운 회사, MB의 무슨 경호 차장이었나? 그 사람이 세운 회사에 또 MB 자원외교 때 붙었던 주가 뭐 주식 뭐 팀 이런 데가 다 엮여가지고 조국 장관님 패밀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그야말로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포위당했잖아요. 그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사법부에 가면 재판에서 이게 다 포위당해서 근거가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낙마시키려고 했던 건데 버텼죠. 조 장관님이 버틴 거는 우리 대통령님을 생각해서 버텼고, 그리고 또 9월 6일 청문회에 날 뭔가가 일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강하게 경고하는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편집한 손석희 앵커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런지 어쩐지 때늦게 다 지나간 철지난 유재수 사건하고 그다음에 뭐 울산시장 뭐 내사가 아니라 무슨 그게 뭐 첩보에 의한 건지 뭔지 이런 조 장관님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의 정치 스캔들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울산시장 관계된 거는 내용이 좀 왜냐하면은 저기 경찰청장,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다가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가 계시는 다른 분이, 그러니까 거의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통치 철학과 결을 같이 하는 그 대전경찰청장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유재수라는 이 금융비리 적폐에 둘러싸인 이 사람의 감사를 접은 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천경득이라는 사람이 백원우에게 얘기를 해서 백원우가 조국 장관하고 회의를 하면서 사바사바 설렁설렁 해가지고 덮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천경득이라는 사람의 배우를 또 보면은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쪽에서 금융 관계 해갖고 불법을 저질렀던 그가 된 게 뭐냐 신라젠 여기서 또 무슨 회사 뭐 이러면서 이철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이 선수여서 이 사람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쪽이 드루킹 쪽이다 이렇게 이제 유재일 씨가 폭로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관계가 있다잖아요. 천경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천경득이라는 사람이 여기와 관계가 있는데 백원우에게 얘기를 해서 백원우가 조국을 무마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백원우가 유시민의 사람이냐?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와 있죠. 양정철 원장이. 글쎄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 근데 지금 제가 흥미를 갖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때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 내의 상사는 임종석이에요. 임종석 역할은 없었을까요? 드루킹이 임종석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지 저고리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변희재 씨가 말을 하던데 그러면 그때 드루킹이 바지 저고리다 라고 했을 때 그 실 내용은 뭐였을까요?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에게 봉사하는, 그리고 얼마나 같이 돌아쳤습니까? 이렇게 당대표 된 직후에 제가 진짜 뭐라 그러죠? 뭐 목소리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그 태양광 쪽하고 박원순 쪽과 관계돼서 서울시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그 농어촌공사 사장 이쪽을 통해서 태양광 쪽만 비리가 있나 했더니, 지금 더 골 때린 거는 더 어마어마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부산에서 지금 우리들 병원의 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했었다. 그래서 문통님하고도 친하다. 그 이혼한 배우자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저술에 관여했다. 이러면서 자꾸만 이제 그 대통령님하고 직접 엮으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는 황장수 씨. 근데 이 부산에도 지금 오거돈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죠? 그 엄청 높게 올라가는 뭐 무슨 LCT,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온상이잖아요. 이 비리의 온상하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김경수 지사님이나 조국 장관님이 관계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턱 밑까지 이쪽에서 누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끈을 대놨을 것인가?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사람을 엮어서 놔갖고 나중에 화살이 대통령님한테 뻗치도록, 그러면서 자기는 빠지려고 했겠죠. 본래 계획은. 근데 빠져질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의 하고 변희재 씨의 입장을 보면서 되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드루킹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과연 드루킹 을 대변하는 사람일까? 외국에 나가 있다는 사람이. 그래서 뭐 나라를 구해달라는 사람. 아니면은 그 배우가 누굴까? 누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그 드루킹의 그 김경수 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던 그런 뭐 포털 사이트 조작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시 들먹이면서 노회찬이 타살당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 변희재 씨는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건, 드루킹한테 들었으니까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건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지사님이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자, 그러면서 여권에서 지금 이제 야권에서, 그러니까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죠, 이쪽이. 그런데 아주 재밌었던 게, 제 눈에 재밌었던 거는 나경원을 비토하면서 누구죠? 단마진 황교안 황교안 당대표를 변호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재용의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유시민을 매우 적극적으로 저격하는 듯한, 이렇게 엮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서 잘리죠. 법리적으로 다 따졌을 때. 이 입장을 보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러면 이재용은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별쇼를 다 하고 있겠죠. 대통령님한테도 살려달라고 엄청 어필하면서 뭐 투자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고 어쩌고 별쇼를 다 할 것이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 연관성이 자기의 입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이런 위치의 사람이 하는 일은 통상 뭐죠? 잘라버리죠. 이 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나요? 그 삼극회라는 곳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을 공격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진짜 전 국민과 여당을 완전 깨게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띵크탱크의 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그 기발한 수를 제공을 했을까요? 나경원이라는 아줌마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정치 감각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묘안이 정말 국민을 잡아 죽이는 이 묘안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이렇게 너무나 더 더러운 쑥대밭으로 전개되게 힘을 쓰고 있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자, 홍석현이 종북이라고, 그래서 홍석현의 아들이 종북이라고 유학 시절에 그 종북 그 대표적인 종북 교수하고 친분을 맺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입장. 유시민을 까고 손석희는 거론하지 않지만 홍석현 집안을 종북 집안으로 까고 이재용은 거론을 안 하고 나경원을 까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여기에 제보를 했다는 들킹의 측근이라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드루킹은 지금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요? 전체를 종합해서 봤을 때 아이고 대단원의 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게 맞죠. 그럼 여기 이 파산해가는 그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면서 자기가 본래 그 배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드러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감추고자 하고 있나요? 이 사람 이름은 지금 이때 당시에 그 무슨 저기 여기에서 청와대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까지 쥐고 엄청나게 껄떡거리면서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면서 움직였던 이 사람의 이름은 왜 안 나오나요? 왜 안 나오죠? 이 사람은 왜 정계 은퇴를 선언했나요? 여기 갔다가 요번 정권에 다시 갔다가 한 게 이 사람이잖아요. 다 뭐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재밌죠.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차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질 건덕지가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를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그래서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지 서울시장도 더 이상 못 해먹으니까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석희 앵커를 엄청나게 평가하고 이제 진짜 그 정말로 아마 죽을 때까지 고마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그 홍석현 씨를 그 무력화시켜주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재용하고 홍석현하고 둘이 같이 설치고 있었으면 MB까지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문재명 라인을 지키는 그러니까 어용 언론인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예부장 이런 쪽에서 그야말로 거꾸로 틀리지 못해서 이제 이를 벅벅가는 그런 어용 언론인이죠. 유재일 씨도 절묘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여기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여기는 진짜 매우 중요한 폭로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 윤석열호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대통령님이 여기서 뭐를 막고 뭐를 할까요?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조국 그 사모펀드라는 조국 패밀리 펀드라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의 주요 참고인이었던 분이
그 뭐죠? 그 사망한 채로 발견됐잖아요. 상상인 저축은행인가? 그게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보좌관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그 내용의 시점하고 정말 좀 무서울이 많지. 좀 소름이 좀 약간 돋을 만큼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것도 와, 정말 그 저의 그 우리 이상호 기자님의 완쾌의 기적을 빌었던 제 기도를 들어주신 제가 믿는 신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일부를 뭐 시즌 1인가 그거를 때늦게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의문사 당하는 그 의원 그것도 보니까 노회찬 의원님 일주기하고 시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반영이 됐던 것 같던데 다 끝나갑니다. 뭐가? 여야 막론 정치권의 적폐들의 뿌리가 뽑힐 순간이 진짜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믿어집니다. 그것 자체가 기쁘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을 이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으신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문재명 라인 수호자들